공부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슴을 말한다라고 부처님 알고 보는 자의 용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의 부슴을 말한다. 무슨 의미일까? 이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요새 우리가 이제 서울법회에서 이제 주로 공부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치라는 것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은 열애가 출현하든 안 하든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삼법인하고 연기라는 이 두 가지는 그야말로 삶의 이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없어도 그러한 이치대로 삶을 살아가요. 다만 깨달은 자가 바로 구워서 알려주지 못하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고멸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라. 부처님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이치를 완전히 보아 알므로써 이치에 부합하는 삶을 통해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 가능해진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때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이 삼법인, 무상고 무아죠. 그리고 연기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요 두 가지가 하나인 것 같아요. 삼법인도 무상고 무아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이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연기라고 하는 것도 12연기 이러면 이 괴로움이 어떤 조건관계로 괴로움이 생겨날까? 무엇을 조건으로 내가 괴로울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조건성, 어떤 조건관계가 우리 삶에 작용하느냐, 이게 이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조건관계를 말할 때 표현하자면 존재 일반에 대한 조건관계,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어떤 조건관계가 작용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요거 삼법인으로 무상하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부처님이 존재 일반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하듯이 나의 삶이 괴롭다라는 자각에 의해서 이 괴로움을 소멸하자 라는 게 불교의 정체성이죠. 사실은 이거 부처님은 모든 것을 고와 고멸 여기에 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성을 말할 때 존재 일반에 대한 조건관계로 삼법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고집의 조건성을 또 한 가지 특화해가지고 삼법인에 어긋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존재 일반에 대한 조건관계로 삼법인이 있다면 그 포괄된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뽑아가지고 왜 괴로움은 생겨날까라는 고집의 조건관계로 연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기라는 것은 우리 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연기의 정형부가 있잖아요. 이 정형부라는 게 뭐 다른 의미 아니라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조건관계를 특화한 연기가 정형부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 적용된 구체적 개념으로 나오면 12연기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뭐 불교가 이렇게 좀 후기로 오면서 연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존재 일반에 대한 조건관계로 해석하려는, 그래서 존재들의 뭐
뭐라 하죠? 뭐 서로 조건되네 이런 관계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많지요. 그런데 니까야에 의하면 니까야는 반드시 연기라고 말하는 것은 즉이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정형으로, 그리고 또다시 즉 이래가지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이래가지고 12형으로 나타나요. 연기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오직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특별한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법회에서는 그렇게 좀 비교도 해봤어요. 조건관계를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부처님 말고. 조건관계 이러면은 아인슈타인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말하잖아요. 상대성 원리 이론이죠. 근데 이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뭐 제가 그 과학적으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걸 잘 모르지만 하여간 말 그대로 보면 일반적인 모든 것들의 상대성을 서로 조건되는 이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뭐예요? 요거죠. 특수 상대성 이론. 네, 이는 MC 제곱 이래가지고 이거 원자탄으로 연결된 거잖아. 딱 이 경우와 같아요. 아인슈타인은 과학으로 물질 영역에서 이러한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조건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최고의 과학자가 되어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존재잖아. 그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러니까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조건관계를 말해주고 있다고요.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과학 물질의 영역을 포함해서 물질 아닌 것, 마음이다, 정신이다, 우리 삶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존재 일반, 아인슈타인으로 보면 일반 상대성 이론과 같은 존재 일반에 대한 조건관계를 무상고 무아라고 부처님이 설명을 한다고요. 아인슈타인은 원자탄이 만들어진 E는 mc제곱이라는 이 특수한 하나의 경우에 특수 상대성 이론 해가지고선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알기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잘 모르죠. 그냥 E는 mc제곱은 고등학교 나오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부처님 말씀도 딱 그거라는 거예요. 삼법인이 일반 조건관계, 존재 일반에 대한 원리고, 이제 연기의 정형으로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는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이 측면에서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날까의 12연기하고 조건관계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조건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말해준다고요. 하여간 니까야에는 연기가 정형구거나 12연기거나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뭐 연기라는 단어가 빠티자 사무빠다 해가지고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때는 뭐 당연히 연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즉 12연기다. 이렇게 말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연기에 대해 가지고 존재 일반의 조건관계로 나타나는 경우는 경전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 일반에 대한 조건관계는 삼법인이에요. 괴로움의 발생과 관련한 조건관계는 연기, 정형구, 12연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약간 많은 불교학자들이 연기에다가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라는 이 삶의 이야기를 넘어선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 이걸 좀 의미를 부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현재도 보면 시비연기를 해석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게 테라와다는 업감연기 이래가지고 되게 좀 압축해서 보고, 그러니까 좀 낮춰서 보고, 뭐 화엄인가요? 이쪽 가면은 법계연기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시비연기에다가 좀 의미를 더 얹으려고 하는 시도인데, 부처님 생각하고는 달라요. 부처님은 오직 사는 일 가운데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조건 관계에만 연기라는 말을 썼고,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는 적용이고, 좀 더 우리 삶에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시비연기고 이래요. 요 개념 우리 꼭 이해하자고요. 자, 이렇게 시비연기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그 조건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십지연기라는 거죠. 경전은 분명히 몇 가지에 나타나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십지연기와 시비연기 두 가지로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보려는 것은 그렇다면 십지연기와 시비연기는 어떤 부분에서의 차이를 가지고 요렇게는 십지연기라고 쓰이고 포괄적으로 시비연기가 될까 하는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연기에 대한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도 좀 새롭죠, 중요하죠. 자, 십지연기를 알려면 일단은 메커니즘을 필요로 해요. 자, 우리가 그 메커니즘 계속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 생략하고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일차 인식, 줄여서 그냥 쓸게요. 1차 인식이 있으면 여기서 식이 새끼쳐지죠. 그런데 이 새끼쳐진 식이 뭐냐 하면 1차 인식에 참여하는 대상이 되는 외입처에 대한 알미예요. 물론 정도소상이 말하면 1차 인식에 간섭하는 욕탐의 영향으로 왜곡된 대상, 니미따라는 거죠. 니미따에 대한 알미, 이 식의 몸통이거든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겨난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생겨났는데 이거를 알미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뭐죠? 알미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게 그냥 단순히 아는 거라고 말하는 정적인 것으로의 알미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식이라는 요거는 윈야나라고 부처님이 부르는 이것은 단순한 정적인 것으로의 알미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삶의 주체가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죠. 그래가지고 이 식이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2차 인식을 하는 거죠. 2차 인식, 함께 생겨나는 느낌을 분별해 알죠. 그때에 상이 간섭해가지고 3자 간의 2차 인식을 하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상이 병들어 있다, 번뇌의 상태로 참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식이 2차 인식의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느낌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은 즐거운 느낌이라고 알면 되고, 괴로운 느낌은 괴로운 느낌이라고 알면 되는데, 상이 병들었다, 번뇌로서 간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 느낌이 지속되는 것이요 라고 왜곡해서 알죠. 그거 무명이죠. 무명과 번뇌 합쳐서 치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속된다라는 왜곡이, 오해가 있다 보니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요거 탐 이렇게 부르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밀쳐내려는 요거 진 이렇게 부르죠. 그래가지고 느낌의 알미라고 직접 말하는 것은 무명 위에 탐 또는 진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 요것이 느낌의 알미죠. 왜곡된 거. 그래가지고 웨이트의 알미라는 식이 윈디아나가 느낌의 알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했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몸집을 부풀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웨이터의 암 더하기 느낌의 알이라는 상태로 몸집이 부풀어진 거예요. 몸집이 부풀려진 그때 상태를 몸집이 부풀렸다라는 요때, 그러니까 요 웨이처의 암 더하기 느낌의 암, 요 상태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 인식의 결과인 알미죠. 지, 원어로 미안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알미 완성되면 마음은 행위하러 간다 라고 할 때 그 행위하는 마음을 찢다라고 부르는데 이 찢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니 웨이처의 알민식이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느낌의 알을 만들어서 자기 몸집을 부풀린 상태. 그렇게 부풀려진 상태에서 행위의 원인이 되는 행위하는 마음이 찢다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메커니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찢다라는 이 마음이 이렇게 몸집이 부풀려진 상태인데 찢다는 이게 이제 어쨌든 2차 인식에 간섭하는 상해병등 번뇌라는 것 때문에 2차 인식에서 느낌의 알미 어떻게 된 거예요? 왜곡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심이라는 것은 행위하는 마음인데 이 심의 행위는 어떻게 나와요? 한 가지로는 내적인 활동성을 갖죠. 그리고 한 가지는 외적인 활동성을 갖는다고요. 이때 내적인 활동성이 뭔가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찢다라는 자체가 웨이처의 알에다가 무명 위에 탐진 붙잡아 라고 하는 탐이라는 것을 몸통으로 삼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 몸의 일부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붙잡는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경전이 알려주는 그런 내적인 활동성을 갖죠. 그러면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것으로 생겨나는 결과물이 있죠. 요거 난디라고 부르죠. 이건 그 즐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는 잘 아직 모르죠. 수행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 대상이겠죠. 그래가지고 마음이라는 것이 아직 바깥쪽으로 나가기 전에 내적 활동성의 결과로 난디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 이런 거예요. 식이 느낌의 알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게 심이거든요. 근데 이 심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내적인 활동성,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을 통해서 난디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요거 아직까지 내적인 그러니까 마음 자체의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이라는 요것이 난디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심이 또 한 번 몸집을 부풀림이죠. 여러분 이렇게 봐도 타당하겠죠? 그죠? 우리가 이게 찢다라는 것이 식이 몸집을 부풀린 거요. 요 개념에 동의한다면 마찬가지지 뭐. 내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난디를 만들었으니까 난디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찢다가 난디를 만들어서 또 한 번 몸집을 부풀린 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불러요?
찢다가 또 한 번 몸집을 부풀린 상태. 이걸 가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래가 어떻게 정의가 돼요? 식이 몸집을 부풀린 느낌의 암을 대표하는 탐. 요 탐하고 찢다가 또 한 번 몸집을 부풀린 것으로의 난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난디 라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난디하고 라가하고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가래요. 이렇게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래가 뭐냐라고 하면 얹혀져 있는 것으로의 탐과 난디, 요런 표현하자면 오염물질, 그러니까 오염원들만을 찝어가지고 가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전체적인 마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가래라는 것은 외입처의 알미라고 하는 식이죠. 이 식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상태에서 난디를 만들어서 또 한 번 몸집을 부풀린 그 상태. 요게 식이기도 한 거예요. 가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라는 것은 식 더하기 탐 더하기 난디, 요러한 마음 상태가 가래인 거예요. 가래. 식을 제외한 오염원만을 말할 수도 있고, 오염원이 더해진 식, 외자의 암, 그렇게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가래를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요 이야기를 메커니즘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꺼낸 이야기, 처음 제가 표현한 이야기는 이거야. 가래라는 것이 요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찢다가 또 한 번 몸집을 부풀린 거야. 요 개념은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거 그래도 메커니즘에 의하면 충분히 이게 설명된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마음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사는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라고 보니까 이제 경전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식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겼느냐라고 하니까 1차 인식의 결과로 생겼어요. 요 1차 인식 요거를 12연기적으로는 6입이라고 부르잖아요. 6입이라는 게 안입이설신의잖아. 안입이설신의가 있다는 것은 색선한 미적법이 함께 있는 지금 여기의 삶이죠. 그래가지고 내입처와 외입처가 함께 한 거야. 그러면 이때 여기에는 당연히 무명의 요소로서의 욕탐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차 인식 6입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삶의 두 가지 종류, 누적된 삶과 지금 여기의 삶, 이렇게 말할 때 1차 인식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인식을 하는 거지만 인식하는 주체는 어때요? 삶의 누적된 덩어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적된 덩어리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명색과 식,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식과 명색에 의해 가지고 식과 명색이라는 누적된 삶이 지금 여기의 삶으로 작용해서 6입 이래가지고 1차 인식을 해서 식을 만들면 이제 요 새끼 젖은 식가지를 합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요.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함께 한다라고 해서 3, 4화합을 말해주죠. 그래가지고 3, 4화합 촉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촉하면 어떻게 돼요? 수 이렇게 되죠. 자, 수 다음 단계는 뭐가 되나요? 이제 느낌이 생겨났거든. 낮고 불고불락의 느낌이 생겨났어요. 이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기로 식이 2차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 요렇게 생겨난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느낌을 대상으로 2차 인식을 하거든. 근데 일단
이 뭐 앞에서 설명한 저런 마음의 복잡한 이야기 요거 일단 좀 덮어두자고요. 요거 덮어두고 그냥 보면 이렇게 느낌이 생겨났다라는 그 다음 단계는 어때요? 식이라는 요 마음이 두 번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가래가 된 요 상태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이게 12연기 중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걸 거예요. 분명히 경제는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거든. 오늘 드린 그림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가래가 중간에 과정이 얼마나 많이 거쳐가지고 생겨난 거냐고. 그죠? 그런데 십지연기가 이제 드러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중간 과정을 일단 좀 생략하고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만 보자. 요거예요. 표면에 드러나 있는 거 우선 보자. 그러면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났고 그 과정은 내가 복잡해. 이제 가래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사실은 식이 두 번 몸집 부풀린 것으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인식을 마친 상태니까 행위해야 되는 거니까 행위하는 마음인 식이라는 심이라고 하는 행위하는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 요게 가래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래는 어떻게 돼요? 이 다음부터 가래는 이제 두 갈래로 나타나죠. 하나는 견해라는 쪽으로 연결되고 하나는 윗닦아라고 하는 상태로 나오죠. 요 윗닦아라고 하는 개념이 뭐죠?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하지 않는 그러니까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라고 하는 요 내면의 이야기는 십지연기에서는 사실 설명을 안 한 거예요. 바로 갔으니까 그치? 바로 갔으니까 설명 안 됐는데 요 내면의 이야기라는 게 뭐냐 하면 2차 인식의 대상이 뭐예요? 느낌이잖아. 2차 인식이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면 이제 삶이라는 건 어때요? 1차 인식에서 내 입처가 내 입처를 6대6의 관계로 대응을 한 거잖아.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 설명되지 않는 내면의 이야기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6외입처라는 대상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 생겨난 느낌을 붙잡고는 느낌의 얼굴 만들어가지고 또 난디를 만들어서 두 번 부풀려진 거잖아. 이 내면의 이야기는 대상이 외입처가 아니고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이 내면의 과정 다 생략하고 행위하는 마음이 오염된 상태인 가래가 어떻게 행위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니까 이제 행위는 본격적으로 1차 인식에서 대상이 된 외입처 그쪽으로 마음이 접근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동안에는 느낌 붙잡고 속에 있었으니까 윗닦아라는 거 그거죠. 이걸 생각한다 사유한다라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대상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 개념이 이제 설명이 된다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째따나 빠타나 빠니디라고 하는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요거 아직까지 찢다가 몸과 만나기 이전 상태죠. 몸과 만나기 이전 상태에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이제 몸과 만나는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몸과 함께 했다라고 하면 사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견해라는 것도 사유의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유가 만들어지는 데에 이중적인 조건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요거 우리 이전에 공부했죠. 아주 중요하죠. 요렇게 해서 사유라는 것이 생겨나고 공부에 의하면 요 사유를 붙여내면 이게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삶의 과정에 중심되는 자리를 여기다 두었다. 그거죠. 그림에서 붉은 선으로 그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사유라는 것이 욕탐이라는 걸름망을 거르죠. 욕탐을 거쳐가지고 몸의 행위, 말의 행위라고 하는 신업부업 좀 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죠.
그리고 욕탐이라는 것은 양방향성을 가져가지고 1차 인식으로 이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유의 상태를 싣고 1차 인식에 참여를 하죠. 요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윗박하로부터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를 거쳐서 사유의 욕탐, 몸과 말의 행위 요렇게까지를 오면 이제 행위라고 하는 행위라는 말, 그러니까 찢다가 행위하는 건데 행위라는 것의 영역은 어디를 보야겠어요? 뭐 이건 뭐 이 정도 그림이 그려졌다면 의도하는 뭐 의도가 뭐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하는 동안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이렇게 말하듯이 의도가 전개되어가는 이 전체 과정, 의도로부터 몸과 말의 행위, 이 전체를 행위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행위야 이게. 그런데 이 행위가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하면 찢다가 그냥 찢다가 아니라 난디라는 것 때문에 오염 상태인 가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역시 원인이 오염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행위가 오염되어 있다고요. 요 오염된 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요걸 취라고 하는 거죠. 그림에서 지금 그래서 그림에서 요만큼을 취 이렇게 표시한 거죠. 뭐니 해도 느낌에서 가래로, 가래에서 취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게 뭐 가장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요때 그 여기 박스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놨어요. 색에 대한 난디가 취다 라고 해서 색수상행시 5원에 반복된다라고 했는데 요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행위가 있으면 되거든? 근데 이 행위가 집착 상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찢다가 직접 행위하는 게 아니라 난디라는 것과 함께해서 가래가 돼서 행위하는 거죠. 난디가 함께해서 행위를 하면 요게 집착된 거라고. 그래서 경전은 말하기를 색수상행시 5온에 대한 난디가 취다라고 요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난디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비중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염된 행위가 오염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뭐 산이 잠재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좀 일단 내비두고 식이 머물죠. 이 머문 식이 어떻게 돼요?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누적된 삶의 중심자리에 있는 이 식에 더해져서 쌓이죠. 경전은 식이 머물고 더해져서 늘어나는, 그래서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의 삶을 결과로 식이 달라지면 그 변화에 부응하는 명색이 변화된 상태로 다시 참여를 하고, 요래서 매 순간순간 나라는 존재 상태가 달라지는 우아를 설명해 주죠. 그런 관계에서 명색은 100년짜리고 식은 해탈할 때까지는 오래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0년짜리 명색이 죽었다. 그러면 새로운 명색과 만나는 거, 생 이렇게 말하죠. 태어나면 또다시 늙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사실은 뭐 여기 사는 이력이지 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십지연기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다가 번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3번부터 시작하죠. 3번 식과 4번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거.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의 나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산다라는 거 1차 인식하는 유기비라. 이것이 3, 4화합하는 촉으로 나타나고 연결되고, 그 촉을 조건으로 느낌 7번이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8번 가래가 생겨나고, 이 가래를 조건으로 오염된 행위 취 9번 되고, 그런가 하면 식이 머물러 가지고 증장했다라고 하는 요 상태는 요게 참 중요하죠. 3번식 4번 명세 요 상태하고 한순간 살아가지고
늘어났다.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거는 쌓여치기, 즉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식은 식인데 식 다시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면 참여하는 명색도 명색 다시가 되는 거죠. 분명히 식과 명색, 시작할 때의 식과 명색하고 한순간 살아가지고 만들어진 식과 명색은 다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식과 명색이 누적된 나의 삶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식과 명색도 한순간 더 살아서 누적이 더해진 것으로의 나의 삶이죠. 요러한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요걸 유라고 부르는 거죠. 요걸 10번이죠. 그리고 죽어가지고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 하는 것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명색이 죽게 되면 태어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11번, 노사 12번. 이래가지고 3번부터 쭉 12번까지를 오니까 요게 몇 가지예요? 10가지잖아. 요렇게 설명되는 게 십지연기죠. 그러면 이 십지연기하고 12연기하고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략히만 말하면 상이 병들었다, 번뇌다라는 것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죠. 2차 인식 과정. 요 무명이라는 게 어쨌든 12연기로 보면 1번이잖아. 요 얘기는 뭐예요? 십지연기에서는 대상을 달리한, 그죠? 외입초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느낌을 대상으로 한 요 내면의 영역, 심오한 영역은 십지연기에서는 타치를 안 하는 거야. 그냥 다 가버렸거든요. 근데 이 12연기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 상의 병들미 간섭한 2차 인식의 결과로 무명이 생겨났다. 여기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생겨났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3가지 행이 있죠. 신행, 구행, 심행 3가지죠. 산다라는 게 보면 어차피 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있어야 살고 신행이라는 몸이 있어야 살고 말이 있어야 살죠. 사유를 말하는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찢다가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몸과 함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몸과 말과 찢다라고 하는 요 3가지는 어떻게 생겨난 건지 설명이 되어야 삶에 대한 설명이 완성되고 요렇게 몸이 잘못 완성되니까 괴롭구나, 말이 요렇게 잘못 생겨나니까 괴롭구나, 가장 중요한 거 찢다라는 요 마음이 요렇게 잘못 생겨나서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요게 알려지잖아. 그게 뭐예요? 바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라고 말하는 무명 1번, 행 2번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12연기가 일직선으로 설명되는 거다 보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후대에 해석하기를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행이고 이러면서 억감연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 아니죠. 자, 십지연기하고 12연기의 차이는 이렇게 좀 분명하게 나타나죠. 십지연기에서는 그냥 대표적인 이론 표현이에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달리 말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인식작용, 이런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에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표면에서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 조건관계를 보니까 중간에 내면의 어떤 이야기는 일단 생략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생도사까지를 갔거든. 십지연기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외입조라고 하는 표면의 대상, 그죠? 이 외입조라는 표면의 대상과 관계되어가지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삶의 과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가래라는 것은 가래는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래는요,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찢다가 느낌을 조건으로, 느낌을 대상으로 난디를 만들었지. 가래는 더 이상 느낌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안 해. 가래는 어떤 일을 해요? 윗닦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입처, 표면의 삶으로 일어나잖아. 여기부터가 가래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도 자기 활동의 영역이 찢다하고 달라가지고, 찢다는 내적인 영역에서 난디를 만드는 일을 하지만 가래는 아닌 거예요. 윗닦아라고 하는 외입처 중에 그 원래 대상을 붙잡는 거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십지역이 표면에서 외입처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과 행위의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구나. 12연기라고 하는 그거 12연기는 거기에서 느낌과 가래라고 하는 요 과정이 어떻게 인식작용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시기 2단계에 걸쳐서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가래가 되었을까? 그 가운데에 몸과 말과 찢다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인식작용의, 그러니까 2차 인식의 간섭과는 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즉 번뇌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됨,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10지연기가 표면 이야기라면 12연기는 이제 내면의 심오한 영역을 무명과 행위라는 2단계로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 그림, 그 부분을 표현해봤어요.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못하는데 뒤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이 십지연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 오늘 우리 처음 한 거죠. 사실은 이거 그냥 특별한 거죠.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수기식 하기로 하자고요. 소개받지 않는 분들도 다 오셔서 축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숙 부부님 10지연기, 12연기 좀 이해되나요? 마음 이야기를 조금 더 보셔야 돼요. 내일하고 마음 이야기 좀 더 보기로 했죠. 그래도 오늘 이거 그림 하나는 잘 그렸어요. 이게 이제 결국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식이라는 마음이 새끼쳐진 상태에서 어떻게 몸집을 2단계에 걸쳐서 부풀려가지고 가래가 되어가지고 행위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